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운의 중심이 된 이라크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운의 중심이 된 이라크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린데요. 지금 이라크라는 곳이 이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란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했던 가장 큰 원인은 ICC라고 불리는 IS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계속 설명을 해갈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목차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이라크가 왜 전운에 감돌게 됐냐, 그리고 또한 이라크에 이란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왜 이런 배경이 됐느냐, 이 배경이 진행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기지가 중간에 소파 협정 때문에 그 미군이 잠시 철군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라크가 미군을 다시 받아들였던 이유는 미군이 IS라는 게 원래 이라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라크 내에 그 IS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군과 유엔군을 끌어들인 거죠. 나토군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목차의 첫 번째 내용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로켓포 공격, 미군, 이라크,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공격, 그리고 이라크 친이란 시위대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공격, 솔레이마니 사망, 그리고 그 다음에 요동치고 있는 중동 정세, 그리고 이란에서 지대진 미사일을 지금 발사, 이 내용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라크 내에 미군 기지 로켓포 공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12월 달에 있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고 로켓포 공격입니다. 12월 27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라크군이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이라크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키르쿠스 인근의 K1 군기지에 로켓 여러 발이 떨어져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죠. 군기지 근처에 버려진 차량 안에서 카투사 로켓 발사대가 발견됐다고 이라크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5일에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발라드 공군기지 안에서 카투사 로켓포 2발이 낙하됐고, 9일날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군기지에 카투사 로켓포 4발이 떨어져 대테러 부대 군사 5명이 다쳤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작년 12월달 한 달 내에만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군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최소 10차례 이상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이란이 직접 지원하는 헤즈볼라 등 반군 단체의 소행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렇게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에 쓰인 카투사 로켓이 주로 이란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내 무장 세력이 사용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란이 이곳을 지원을 해서, 반군을 지원을 해서 로켓포 공격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의 첫 번째, 미군이 이라크,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폭격의 이 다음 진행 상황입니다. 자, 미군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을 했죠. 12월 29일날. 27일날 공격을 받고 29일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들 세력의 이름은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IRGC에서 무기를 지원받아 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습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원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큰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입장의 발표는 즉각 미군을 이라크에서 축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12월 말 이야기죠. 자, 대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죠. 트럼프는 이라크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 민병대 지도자인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들의 대응이 이라크에 주둔한 미국에게 매우 힘겨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 대한 이라크의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라크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군의 공습에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더욱더 크게 내전이 발발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라크 친이란 시위대가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일까지 생깁니다. 이게 12월 27일, 29일, 31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이라크 시위대한 그림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공습에 항의하는 이라크 내 친이란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위대에 대한 이 미국의 반응을 한번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경고가 아닌 위협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병력 750명을 이 지역에 급파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력의 규모는 750명이 아니라 3000명까지 늘어가게 되죠. 트위터에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국민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이라크 시위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시위대는 길거리에 초소를 설치하고 대사관 응접실에 쳐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에 미군들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시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민병대들의 장례식 후에 시위가 시작됐죠.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를 비롯해서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이라크 정부청사와 외국 대사관이 많이 있는 안전지대를 향해 행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라크 보안군은 그 지역을 진입하는 시위대에게 미국 대사관 거리에 운집하는 일을 허용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라크 정부 자체로 여기 그 미국 대사관 앞에 운집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럼으로써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라크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미국 대사관 앞에 진입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느냐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시위대는 민병대 깃발을 흔들며 반미구호를 외치며 경내 정문에 돌을 던지고 보안 카메라를 내리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대사관 벽이 뚫리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AP통신에 의하면 대사관 출입문이 부서져 시위대 수십 명이 대사관 본관으로 통하는 복도로 5m가량 밀고 들어갔다가 미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물러났다 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BS 뉴스에서는 미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 지역이 뚫렸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위대가 사다리로 벽을 기어올라 응접실에도 들어가기도 했다 라고까지 위협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후 이라크 군인과 진압경찰이 이 지역이 배치되고 밤이 깊어지면서 시위도 잦아들게 됐죠. 그리고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또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말만 들어도 격렬했던 시위 현장인데요. 보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그다드 한 병원에서 최루탄 흡입으로 50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 CBS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사관 직원 중 다른 곳으로 대피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시위가 치열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 대사관은 폐쇄 상태이고요. 그러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관과 외국 대표단을 향한 공격이나 괴롭힘은 그 어떤 것이든 보안군이 단호히 저지하고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 가젬 솔레이마니 이라크 혁명수비대 사령관 미군 공습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1월 2일날 사망을 했는데요. 보시면 27일, 29일, 그리고 31일, 2일 간격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에 사망한 내용인데요. 이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생전 모습입니다. 이게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타고 있는 차량이 불타오르고 있는 내용이게 되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따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란군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익명의 관리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작전은 드론, 즉 무인기가 투입됐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미국의 로켓 공격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숨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국군은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솔레이마니를 사살하는 공습을 진행하기로 결단을 했다. 이란의 향후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으며,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국민과 국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의 배경을 한번 보면 12월 말에 벌어졌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의 습격의 배후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같이 사망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 발생한 반미 시위를 조직한 인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목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인물을 바그다드 안에서, 이게 이란까지 넘어갔다면 큰 문제가 됐었지만 바그다드 안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문제가 됐죠. 이란의 반응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면서 3일날 성명을 내죠. 순교자 솔레이마니 장군은 평생을 용감하게 지하드 즉 이슬람 성전을 수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한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대지 미사일을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많이 쐈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확전되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3일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를 하게 되죠. 이게 솔레이마니 그 지도자 관입니다. 솔레이마니 시신이고요. 이게 이란에 도착한 솔레이마니 시신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 있죠. 그러면 이번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규군으로 인정받는 시아파 민병대 사령관을 암살한 것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이라며 미국의 공습이 이라크에서 벌어질 전쟁에 불을 지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의회 외교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군의 공습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과 이라크 내 시아파 극단주의들 간에 새로운 분쟁을 가져다 만한 안타까운 뉴스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러시아 외교부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모험적인 행동이다. 중국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냉정을 유지해 긴장을 더 고조해야 할 상황을 피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정부의 공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 100% 지지 선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요. 민주당의 주요 대선 주자, 이번에 올해 말에 대선이 일어났는데 그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누구도 솔레이마니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란의 공격을 막겠다는 행정부의 목표와는 다른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이분도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데요. 이번 제거 작전은 무모했다. 새로운 분쟁의 위험을 키웠다. 그래서 민주당이 있으면 공화당이 있는데 이 공화당의 반응을 한번 보면 환영의 분위기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란이 계속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테즈 크루드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습을 이란에 의해 희생된 미국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한번 보면 트위터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고 더 많은 미국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희생된 데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솔레이마니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 내에서도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다. 그는 수년 전에 제거되었어야 할 인물이다라고 지금 트위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이긴 적도 없고 협상에서 진 적도 없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폭스뉴스와의 CNN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임박해 선제 공습을 한 것이다. 이번 공습이 중동 지역의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즉각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인은 물론 이라크인과 다른 나라 국민도 희생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의 생명에 위험을 빠뜨린 것을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요동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 핵 합의 사실상 탈퇴입니다. 이란이 핵 합의의 사실상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2일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후 3일 후입니다. 5일날 핵 합의에 약속했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은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란의 선언 내용은 이란은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은 더는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란은 우라늄 생산을 위한 연구와 확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히게 된 것이죠. 이란의 국영방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핵 프로그램 가동에 대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수량 및 연구 개발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미국 CNBC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란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이란은 2015년 협정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발표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을 사살한 여파로 이날 긴급 개최된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제재가 철회될 경우 원자력 기구와 협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은 주요 6개국 미, 중, 러, 영, 푸, 독과 2015년 타결한 핵 합의에서 이곳에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 합의 탈퇴라는 매우 강경한 조처를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미국 공군기지에 폭탄을 투하하게 됐죠. 그래서 핵 합의에 대해서 미래를 한번 보면 그동안 이란은 미국이 가한 경제 금융 제재를 처리한다면 핵 합의 협상을 계속할 의사를 비쳤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핵 협상 진전은 없을 전망이다라고 그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어긴 핵 합의인데요. CNN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IRNA를 인용해서 총사령관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하산 루하니 이란 최고 지도자는 새로운 우라늄을 농축하는 IR-9 원심 분리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 합의를 파기하고 난 뒤 1년 동안 핵 합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달에 유럽 국가들이 합의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핵 합의의 이행 범위를 줄여가면서 우라늄 농축 한도를 넘기겠다고 5월 달부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요. 러시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란은 핵 합의 당사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합의 이행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초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원심 고성능 분리기 IR-6를 60대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날 이란의 발표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핵 합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합의 준수를 촉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유럽의 입장,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입장을 한번 보면 AFP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핵 합의 탈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핵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이란에 촉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관련국이 최대한의 억제와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3국은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3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까지 여기 공동 성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3,000명 추가 파병입니다. 이게 이란의 보복 대비용인데 지금 날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도착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미군 추가 파병을 합니다. 이번 추가 파병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구드르스군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뒤 이란의 보복을 예방하고자 방어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앞서 국방부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지지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후에 국방장관이 750명을 추가로 파병한다고 밝혔는데 그 파병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3,000명의 추가 파병을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발표했듯이 82 공정사단 산하 신속대응부대 IRF 소속 보병대대 파병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현재 배치되고 있다. IRF 한 개 여단이 책임지역에 배치됐다. 미국인과 미국 시설에 대한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대응 조치로 여단이 쿠웨이트를 배치해 예비 병력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이 96시간 안에 이 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중동의 미군인데요. 미 국방부는 2019년 5월 이후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14,000명의 병력을 중동으로 추가를 배치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내용인데요. 미군 철군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의회가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결의안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라크는 모든 외국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1월 3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외국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을 했는데요. 결의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라크 정부는 모든 외국군대의 이라크 영토 내 주둔을 중단하라고 노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그 군대가 이라크 영토, 영공, 영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라크가 내세우는 외국군 철수 결의안의 명목상의 배경을 한번 보면 외국 군대가 이라크 내에서 군사 활동을 종료했고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IS와 싸우기 위해 UN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를 처리하기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의회의 입장을 한번 보는데요. 모하마드 할부시 이라크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군이 즉시 이라크를 떠나거나 구체적인 철군 시기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의 정치 체계상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는 입장을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이라크 사정에 정통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매슈 투얼러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과의 회정 일동을 잡았다고 보도를 했죠. 이라크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회동 의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라크 내 미군의 병력을 한번 보면요. 약 5,200명입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며 IS 격퇴전에 나섰는데요. 중동 전역으로 범위를 늘리면 미군 주둔 병력은 약 6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보복 위협에 대비해서 3,000명을 넘는 병력을 중동 지역에 추가로 파병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의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요 분쟁 지역 미 전투 병력 파병 현황을 한번 보면 지금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177개국에 20여만 명이 되고요. 자, 이것을 보면 이라크 지역만 5,200명입니다. 시리아도 있고요. 소말리아, 리비아, 니제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많은데 14,000명 정도 되고요. 자,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아주 비싼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다.
건설에 수십억 달러가 들었다. 그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철군을 요구할 경우엔 전례 없는 아주 큰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IS를 격퇴하는 국제 동맹의 주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 지도부와 정부가 결정을 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 한번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던 미군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이라크 정부와 주둔지 지휘협정 소파가 결렬되면서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죠. 그러나 이후 IS 세력이 득세하자 이라크 정부는 2014년 미국의 병력 파병을 다시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라크의 주둔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IS 격퇴전의 최고조에 달인 2017년 이후 5,000명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그 숫자는 약간 줄었지만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반 IS 연합 지원을 계속 제공해 주길 바란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인 IS에 대한 대처는 3국이 연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토는 5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나토군 활동을 중지시키고 6일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죠. 나토는 현재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IS를 방어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 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또 내용을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라크 내에서 문제가 됐죠. 시리아 이라크 내에 이란의 보조를 받는 반군이 문제를 일으켰다가 드디어 이라크 내에 미국 대사관까지 공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군도 죽이고 솔레이마니 장군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격전되는데 이 격전되는 내용에 대해서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그 일련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의 견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한번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